해시태그 인생의 가을 사랑으로 채우는 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유타에서 경험한 가을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수학의 계절이 다가오면서 문득 많은 생각들이 떠올랐거든요. 유타 주거 지역에는 아직도 여기저기 과수원이 남아있고 말을 키우는 집들이 많습니다. 농촌과 도시가 어우러진 이 독특한 풍경 속에서 저는 인생의 중요한 진리들을 발견했습니다. 며칠 전 친구 집 한 동네에 있는 복숭아 농장에서 한 박스에 20불짜리 복숭아를 얻었습니다. 싸기도 했지만 복숭아 물이 정말 달았어요. 그리고 노 교수님이 직접 농사지은 밭에서 딴 호박, 토마토, 깻잎도 받아왔죠. 수확의 계절 가을이 다가오면서 인심도 풍성해집니다. 요즘 사과, 자두, 복숭아, 배, 싱싱한 먹거리가 풍성하죠. 이렇게 자연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 계절에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해시태그 챕터 1 사랑으로 키운다는 것의 의미. 교회 지도자 중에 말 목장을 하시면서 말을 키우고 훈련시키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들려준 이야기가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말을 훈련시키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채찍과 사랑. 물론 매를 들어 말을 훈련시키면 빠른 시일 안에 말을 잘 듣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랑으로 안아주고 인내를 갖고 훈련시키다 보면 훈련 시간은 더 길 수도 있죠. 흥미로운 것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어느 방법이든 일정한 훈련 기간이 지나면 말들은 큰 차이 없이 순종을 잘한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 보이는 거죠. 그런데 위기가 닥치면 엄청나게 다른 행동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호랑이 같은 맹수가 길목에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매로 훈련시킨 말은 주인을 두고 도망갑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키운 말은 목숨을 걸고 주인과 끝까지 함께한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지난 인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빠른 결과를 위해 채찍을 들었을까요? 자녀 교육에서도, 부부 관계에서도, 직장에서도 말입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 워싱턴 DC에서 인쇄사업을 할 때는 늘 급했습니다. 빨리빨리 결과를 내야 했고 때로는 엄격함이 미덕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쌓은 관계들 중 진짜 위기의 순간에 함께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사랑으로 쌓은 관계였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인내를 가지고 이해하려 노력했던 그 관계들이 결국 제 인생의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인간 교육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사랑으로 안아주고 인내를 가지고 가르칠 때 그 결과는 나중에 나타납니다. 지금 당장은 느리고 답답해 보일지 몰라도 진짜 위기의 순간에 그 차이가 드러나는 겁니다. 해시태그 챕터 2 남자와 여자 서로 다른 뇌의 세계. 이제 좀 더 실용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특히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50대를 넘어서면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남자는 어머니가 쓰시던 화장품 냄새와 같은 화장품을 쓰는 여자에게 끌려 마음을 주었다고 합니다. 남자는 시각과 후각이 여자보다 더 발달했다고 하죠. 대신 여자들은 청각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가끔 아내가 처녀 때 쓰던 향수 냄새가 누군가에게서 나면 타임머신을 타고 연애하던 시절로 돌아가 온몸에 전율이 흐릅니다. 후각의 기억력이 평생을 가나 봅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냄새는 삼청동 아카시아 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아카시아 향이 너무 좋아 지금도 그립습니다. 청순하고 그래머 스타일의 여성을 좋아하는 남자들이 많은 편입니다. 저 역시 그런 여자를 좋아했죠. 하지만 아무리 그런 이상형 여자와 살더라도 몇 달 못 가서 싸우고 지지고 볶는 게 대부분의 부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자와 남자의 뇌 구조가 달라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인간의 대뇌는 좌뇌와 우뇌로 구분되어 각각 다른 역할을 합니다. 좌뇌는 이성뇌, 우뇌는 감성뇌죠.
일 처리에 능한 사람은 좌뇌가 발달되어 있고 직감력과 창조성이 발달된 사람은 우뇌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저는 좌뇌, 우뇌 모두 골랐는지 일 처리도 못하고 예술적 감각도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남성의 뇌는 여성보다 10% 정도 더 크지만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신경다발의 구조가 여성보다 덜 조밀합니다. 여성은 좌뇌와 우뇌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성은 한쪽 뇌만 대부분 사용한다고 합니다. 왜 꼴수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왔는지도 모르겠네요. 여성은 감정을 중요시하고 남성은 사실을 중요시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부부싸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부분 여자들이 싸우자고 들이대는데 그 이유가 아주 작은 사소한 문제에서 발단이 됩니다. 일단 싸움이 시작되면 말빨이 센 뇌구조를 가진 여자들을 이길 수 없어 남자들은 동굴로 들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말을 안 하고 사는 게 남성들의 무기입니다. 저도 한때 싸우고는 최고 기록이 석 달을 말을 안 하고 징하게 보낸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가 50대 남자들의 권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부부싸움의 원인을 찾던 중 저는 한동안 뇌에 대해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여자들 마음을 뇌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었죠. 여자의 뇌는 복잡하고 섬세합니다. 오래전 실수를 기억하는 여자들의 뇌 구조나 오해를 해서 소설을 쓰는 능력, 속에 있는 말을 절대로 안 하고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등 정말 복잡하고 섬세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남자가 여보야, 오늘 자전거를 3시간 탔다. 오늘 운동 잘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 대답이 아니 힘쓸 데 없어. 거기다 힘쓰냐고. 퉁명스럽게 했다고 합니다. 이 아내는 남자가 뭘 원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남자는 칭찬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 잘했어 장하다 여보. 이런 대답 말입니다. 그러면 남편은 집안일을 거들고 안아도 주었을 텐데요. 여자들도 남자의 뇌 구조를 이해하면 더 좋은 부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젊은 날 이런 사실을 일찍 알았으면 덜 싸우고 알콩달콩 살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요즘은 서로 대면할 시간이 없으니 싸울 일도 안 생기고 이제야 겨우 평화 무드로 진입한 것 같습니다. 해시태그 챕터 3 신의 시간표를 믿으십니까? 과연 운이 존재하는 걸까요? 운이 좋은 날은 골프공이 좋은 쪽으로만 튀고 운이 안 좋은 날은 그 반대로 튀는 날이 있습니다. 글쎄 오늘 운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윈스턴 처칠은 건배를 들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건강이나 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행운만을 빕니다. 왜냐하면 타이타닉호에 탔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했고 부유했지만 그들 중 운이 좋았던 사람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무게 있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2001년 9월 11일 그 끔찍한 테러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한 고위 임원은 그날 살아남았습니다. 그날이 아들의 유치원 첫 등교일이라 데려다 주느라 회사에 늦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 남성은 도넛을 사러 가는 차례였던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어느 여성은 알람이 울리지 않아 늦잠을 자는 바람에 살아남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뉴저지 교통체증에 걸려 회사에 늦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버스를 놓쳤고 다른 이는 커피를 쏟아 옷을 갈아입느라 늦었습니다. 자동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아 늦게 간 사람도 있었고 집에 전화를 받으러 되돌아갔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부모는 아이가 유난히 느리게 준비해서 지각했고 어떤 남성은 택시를 잡지 못해 결국 회사에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날 새 신발을 신고 출근하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신발이 불편해 발이 부었고 그는 약국에 들러 밴드를 사기 위해 멈췄습니다. 그 잠깐의 정지가 바로 그의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후로 저는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차에 갇혀 길이 막힐 때, 엘리베이터를 놓쳤을 때, 뭔가를 깜빡하고 되돌아가야 할 때, 아침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을 때마다 저는 잠시 멈춰서 믿어보려 합니다. 이지연이 결코 실패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어쩌면 신의 시간표일지도 모른다고. 어쩌면 나는 지금 있어야 할 자리에 정확히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당신의 아침이 엉망이 되어버릴 때 아이들이 늦장을 부리고 열쇠가 어디 갔는지 안 보이고 차가 빨간불마다 걸려서 짜증이 날 때 화를 내지 마십시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건 어쩌면 변장한 행운일지도 모르니까요. 매사 긍정적인 사고가 중요합니다. 당신이 소망하는 일에 항상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해시태그 챕터 4 나만의 수행 그리고 에너지. 보름 사이에 해가 짧아지고 7시가 다 돼야 날이 밝아 앞이 보이니 어느새 더위가 물러가고 곧 가을이 올 것 같은 기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하는 일이 보리차를 끓여 보온병에 넣는 일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골프를 칠 때 뜨거운 음료를 마시면 마음이 차분해지기 때문에 찬 음료 대신 뜨거운 보리차를 마시곤 합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산란하면 하루가 힘들기 때문에 뜨거운 음료로 마음을 달래봅니다. 대부분 더우면 얼음물을 담아오곤 하지만 글쎄 자기 취향이지만 저는 더운 물이 더 좋습니다. 인생을 심오하게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재미있게 사는 게 좋을까요? 글쎄 누군가 그랬습니다. 사는 의미를 찾지 말라고 그냥 생각 없이 사는 게 좋다고요. 그렇다고 소나 돼지 마냥 먹고 싸고 자면 그건 아닌 것 같아 틈틈이 명상도 하고 수행도 하고 삽니다. 예전에 요가 클래스에서 어떤 무용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발끝으로 서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 무용수는 요가나 기타 운동이 필요할 것 같지가 않다고요. 무용 자체가 운동이며 수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발끝으로 서기 위해 매일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나의 수행은 오늘도 변함없이 퍼팅 연습과 칩샷 연습입니다. 하루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 연습 시간입니다. 연습이 지루하고 허리가 아프지만 시원한 나무 그늘에 앉아 쉬엄쉬엄 쉬어가며 놀면서 매일 2시간 정도 수행하는 마음으로 연습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수행의 결과 어려운 퍼팅을 잘해 버디를 2개 잡았습니다. 거기다 매일 연습하는 거리가 생겨 쉽게 칩샷을 해서 쉽게 팔을 여러 개 잡았죠. 나의 수행은 몸도 만들고 돈도 되는 엑기스 수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영양은 가장 빠른 사자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잡아먹힙니다. 사자는 제일 느린 영양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굶어 죽습니다. 당신은 사자와 영양 중 무엇이 되고 싶은가요? 무엇이 되든 상관없이 빨리 달려야 합니다. 살기 위해 달려야 하는 겁니다. 쫓아오는 사자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잡아먹힙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달리는 훈련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 달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처절합니다. 약하고 느리면 잡아먹히거나 굶어 죽습니다. 중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덜 슬프게 살자고, 조금 덜 고생하고 살자고. 별짓을 다 하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욕심도 에너지가 있어야 욕심이 생깁니다. 물론 에너지가 정신력에서 나온다고들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자식들 굶기지 않게 살아야 하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인쇄 사업을 할 때 일이 엄청 많아 지쳐서 집에 돌아오면 어린 아이들이 반겨주었습니다. 어린 아들들을 보는 그 순간 어디서 그렇게 큰 새로운 기운이 오는지 지쳐서 눕고 싶던 생각이 가신 적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물론 나이가 들어 체력이 떨어지기도 했지만 그런 새로운 외부의 기운을 주던 에너지가 떨어져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를 관찰하니 아내는 늘 에너지가 넘칩니다. 그런 아내가 요즘 에너지가 많이 떨어진 듯합니다. 자주 여기저기가 아프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불사조처럼 툭툭 털고 일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곤 합니다. 그때마다 감사할 따름입니다. 무엇인가 잘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실눈을 뜨고 보면 보입니다. 오늘 실눈을 뜨고 보니 역시 무엇이 문제인지 보였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든 게 귀찮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도 줄어들고 오직 내 몸뚱이 하나 편한 것만 찾습니다. 다시 어디에서든 에너지를 얻어 꺼져가는 사랑의 등불을 다시 밝히고 싶어집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들 어떠셨나요? 말을 사랑으로 키우는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남녀의 뇌 차이, 신의 시간표, 그리고 우리 각자의 수행과 에너지 이야기까지. 사실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의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수확의 계절이죠.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심었는지가 이제 결실을 맺는 시기입니다. 채찍으로 키웠나요? 사랑으로 키웠나요? 그 차이는 위기의 순간에 드러날 것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려 노력했나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작은 지연들, 짜증나는 순간들을 신의 시간표로 받아들일 수 있나요? 그 마음의 여유가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꺼져가는 사랑의 등불을 다시 밝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 에너지가 떨어진다고 느껴질 때 바로 그때가 다시 사랑을 채워야 할 때입니다. 유타의 복숭아가 달았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가을도 달콤할 수 있습니다. 수확의 계절에 인심이 풍성해지듯 우리의 마음도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작은 수행이 쌓여 내일의 큰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이 소망하는 일에 항상 행운이 함께하기를. 그 행운이 사실은 사랑으로 쌓아온 관계들 속에 이미 숨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감사합니다.